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콕 짚어드리는 이슈임당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깐 눈 한번 감아보실래요? 우리가 진짜 사랑했고 전 세계가 열광했던 그 시절 광장시장의 풍경을 머릿속에 싹 한번 그려보세요.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던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 펄펄 끓는 철판 위에 돼지기를 흠뻑 먹고 노릇노릇 구워지던 고소한 빈대떡 냄새, 좁디 좁은 골목 사이로 어깨 툭툭 부딪히며 걷다 보면 참기름 냄새 진동하는 꼬마김밥이랑 빛깔이 영롱한 유쾌한 접시가 발길을 꽉 붙잡던 바로 그곳 말이에요. 상인분들의 정겨운 호객 소리랑 왁자지껄한 사람들 웃음소리가 막 뒤섞여서 진짜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축제장 같았잖아요. 1905년에 문을 열어 일제강점기랑 한국 전쟁 같은 그 힘든 시절에도 꿋꿋하게 우리 서민들 배를 채워준 무려 100년이 넘는 굴곡진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 바로 서울 광장시장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고 K-팝 아이돌들 맛집으로 소문나며 바다를 건너온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한국의 맛과 정을 제대로 느끼는 필수 코스, 1순위 관광 성지로 꼽히기도 했었죠. 근데 여러분, 눈을 딱 뜨고 지금 그곳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참담하다 못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질 지경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으로 꽉꽉 찼던 그 활기찬 골목길이 이제는 무슨 재난영화 세트장처럼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인이고 외국인이고 발길이 싹 끊겼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쥐새끼 한 마리도 없다니까. 텅 빈 거리를 맴도는 상인분들의 이 절박하고 뼈저린 절규가 시장의 적막감을 더 무섭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글로벌 관광객들까지 싹 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린 이 믿기 힘든 몰락. 도대체 이 100년짜리 거대한 탑이 무너져 내리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한 방은 단 1분짜리 짧은 유튜브 쇼츠 영상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십 년 동안 골마왔던 상처가 어떻게 한순간에 빵 터져버렸는지 그 기만적인 상술의 역사와 추악한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초대작 다큐멘터리로 준비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광장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최근 보도된 한 뉴스 채널의 고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광장시장 먹거리매대에 앉아 밥을 먹던 외국인 여성 관광객들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이분들이 진짜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사장님한테 마실 물을 찾았습니다. 물 얼마예요? 2,000원. 저 진짜 순간 제 귀를 의심했잖아요. 여러분, 대형마트 가면 300원, 비싸다는 편의점에 가도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흔한 500ml 플라스틱 생수 한 병이요. 그냥 식당에 앉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도 무슨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길거리 노점인데 물값을 2배로 뻥튀기 해서 부른 겁니다. 한국 문화를 꽤 잘하는 이 외국인 손님이 너무 황당해서 한국 식당에서 물을 돈 받고 파는 건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 봐요 라고 따졌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단 1도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긴 외국인 손님이 워낙 많아서 그래. 외국인들은 물도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해. 이게 대체 무슨 기적의 논리일까요? 대한민국 한복판, 그것도 한국 전통을 자랑한다는 시장에서 사람의 국적을 봐가며 외국인 전용 바가지 요금을 따로 받고 있다는 걸 자기 입으로 실토해버린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지니까 여론이 그야말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시장 상인회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고요. 그 노점에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참, 그 해명이랑 징계 수위가 사람들의 분노에 아주 기름을 통째로 들이부어 버렸습니다. 상인회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종이컵에 마실 물을 더 주면 수돗물인 줄 알고 기겁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파는 생수를 내어준 것뿐이다. 앞으로는 물을 사 먹겠다는 사람한테도 1,000원에 정상 판매하겠다라고 진짜 옹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늘어놓은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내렸다는 징계가 고작 4일간 영업정지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차가운 걸 넘어 아주 매섭게 얼어붙었습니다. 명백하게 손님을 속이고 나라에 망신을 시킨 엄청난 잘못인데 상인회가 내린 처벌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피용에 불과했거든요. 기사랑 영상이 달린 수많은 댓글 중에 우리 속마음을 제일 뼈때리게 대변한 한마디가 있었죠. 징계가 3일이냐, 휴가도 아니고 휴하네.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게 망신을 줘놓고 고작 사흘 쉬다 오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주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이걸 진정성 있는 징계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그냥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며칠만 문 닫고 조용히 쉬다가 사람들 관심 좀 식으면 다시 나와서 장사해. 이런 식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였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대중들의 마음속에 광장시장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의 씨앗을 팍 심어버린 셈이죠. 근데 여러분, 저 물값 논란은 진짜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대형 폭탄은 구독자 150만 명을 가진 대형 인플루언서 채널에서 터져버렸습니다. 평소에 시장 투어를 자주 하던 유튜버가 광장시장 떡볶이 노점에 들러 엄청 명확하게 주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거든요. 메뉴판에는 분명히 순대 8,000원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튜버는 그 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고 기분 좋게 다 먹고 지갑을 열려고 하던 딱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진짜 너무나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갑자기 10,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당황한 유튜버가 아니 사장님 메뉴판에 분명히 8,000원이라고 써있는데 왜 10,000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물었죠. 그때 돌아온 대답이 이번 사태의 가장 상징적인 밈이자 광장시장의 몰락을 알리는 사망 선고가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고기랑 내장 넉넉하게 섞어줬잖아. 그러니까 10,000원이지.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손님은 단 한 번도 다른 부위 섞어주세요라거나 더 비싼 걸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자기 맘대로 마치 엄청 인심을 쓰는 척 슬쩍 메뉴를 바꿔치기 해놓고는 돈 날 때 되니까 일방적으로 추가 요금을 뜯어간 겁니다. 이건 영업 노하우가 아니라 명백한 강매고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이 1분도 안 되는 짧은 쇼츠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순식간에 조회수 1,200만 회를 넘기며 대한민국 인터넷에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큰 대형 유튜브 영상이라지만 어떻게 고작 에피소드 하나가 100년 전통의 그 견고했던 상권을 하루아침에 뿌리채 흔들어 놨을까요? 그 정답은 영상에 달린 수만 개의 네티즌 댓글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건 저 영상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였던 게 터진 거죠. 유튜버뿐만 아니라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다시는 안 가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어쩌다 운 나쁘게 걸린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겹겹이 쌓여온 횡포랑 기만, 그리고 거기에 상처받은 소비자들의 분노가 드디어 한계치를 넘어서 대폭발해버린 그야말로 완벽하게 예고된 참사였던 겁니다. 이렇게 꽉꽉 쌓였던 대중들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불매운동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광장시장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수치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여론을 보면 적대감이 얼마나 끝까지 갔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광장시장 없애고 차라리 공원이나 유료 주차장 만들자. 구글에서도 광장시장 검색조차 빼버렸으면 좋겠음. 한국의 수치다 진짜. 이 격한 반응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이건 그냥 밥이 맛없다, 좀 불친절하다 이런 수준의 투정이 아닙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을 다 밀어버리고 차라리 주차장이나 만들라는 이 잔인한 저주는요. 내 나라 얼굴에 똥칠하는 사람들을 향한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수치심과 배신감이 아주 꽉꽉 응축된 뼈아픈 외침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보여줘야 할 공간이 오히려 사기꾼들 소굴로 전락해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뼈저린 자괴감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거죠. 그런 네티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그 쌓이고 쌓였다는 증거들은 대체 뭘까요? 이 상인들의 기만적인 상술이 얼마나 치밀하게 패턴으로 굳어져 있었는지 과거의 골마 터진 기록들을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얼마 전입니다. 또 다른 유명 여행 크리에이터가 베트남에서 온 지인들을 데리고 정말 자랑스럽게 광장시장을 데려갔거든요. 한국의 푸짐한 인심을 팍팍 보여주고 싶어 메뉴판에 15,000원이라고 딱 적혀있는 모둠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상에 올라온 음식을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종이장처럼 얇게 썬 애호박 몇 조각, 마트에서 파는 그 싸구려 맛살, 성의 없이 대충 붙인 햄 조각, 원가를 따지는 게 민망할 정도로 정말 앙상하고 부실한 전 조각이 10여 개가 접시에 덜렁 올려져 나온 거예요. 동네 시장 반찬 가게를 가면 5,000원이면 한 바구니를 꽉꽉 채워 살 수 있는 퀄리티였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얼굴이 화끈거린 크리에이터가 사장님,
정말 이게 15,000원어치가 맞나요?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손님을 막 윽박지르면서 지갑 열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에이, 두 사람이서 먹기엔 양이 턱없이 부족해.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빨리 다른 거 더 시켜. 우선 이거 주고 먹고 더 시켜. 같이 온 베트남 지인이 이 음식물 쓰레기같이 부실한 전 한 접시가 자기네 나라 돈으로 무려 30만 동이나 한다는 걸 알고 오, 정말 너무 비싸다 하면서 입을 떡 벌리고 경악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그대로 송출돼 버렸습니다.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국제적인 망신이었죠. 결국 논란 끝에 그 가게도 열흘간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긴 했는데요. 이것도 뭐 며칠 쉬다 오면 그만인 솜방망이 쳐버리긴 매한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평행이론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022년 당시에도 한 리뷰 유튜버가 시장에 가서 6,000원짜리 찹쌀 순대를 시켰는데 그때도 사장님이 세상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도 맛있게 섞어줄게. 여러분, 전통시장에서 상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시장 특유의 넉넉한 덤 문화, 인심을 팍팍 쓰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잖아요. 손님도 당연히 기분 좋게 네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근데 맛있게 다 먹고 계산할 때가 되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안면을 싹 바꾸더니 10,000원짜리 모둠순대 스페셜 메뉴 가격으로 돈을 뜯어간 겁니다. 보이세요? 이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요. 2022년에 써먹던 더민척 얹어주기 수법이 2025년에 와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섞어버린 다음 가격 올리기 수법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상인 개개인이 우발적으로 실수하거나 손님이랑 소통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척하면 척,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기획하고 대물림해온 아주 악랄한 영업 매뉴얼이자 사기 패턴이었던 거죠. 2022년 당시에도 이 꼼수 영업이 엄청 논란이 돼서 상인들이 광장에 단체로 모여 고개를 숙이고 가격 표시제랑 정량 표시제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대국민 반성대회 퍼포먼스까지 벌였습니다. 근데 그 다짐? 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불과 2년 뒤에 똑같은 유튜버가 확인해보려고 그 가게를 다시 가서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1인분을 시키니까 사장님이 또 내가 알아서 섞어서 뜯어줄게 하면서 똑같은 꼼수를 부리려고 했거든요. 대중 앞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뒤돌아서면 다시 손님 주머니를 털 궁리만 하는 이 소름 돋는 이중성. 이게 바로 광장시장이 속부터 썩어 들어간 진짜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손님 지갑을 털어가는 바가지 요금에서만 끝났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태를 터뜨린 폭로 영상 뒤에는 구역지에 나는 위생 상태랑 아나무인격인 상인의 태도라는 훨씬 더 끔찍한 진짜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크리에이터가 추가로 폭로한 내용 보셨나요? 한 칼국수 가게에서는 정말 눈뜨고 못볼 광경이 대놓고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누가 봐도 먹다 남긴 게 분명한 김가루랑 정체모를 고명이 지저분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밀가루 면 반죽을 새로 삶을 깨끗한 면발들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쓱 섞어놓고 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이 먹다 침이 튀었을지도 모르는 무조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잔반을 다음 손님 입에 들어갈 음식에 버젓이 재활용하는 이 충격적인 조리 방식. 그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정말 속에서 올라오는 구역질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식약처 단속 안 뜨는 틈을 타서 아주 기본적인 식품 위생조차 철저하게 짓밟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하루 돌아본 5곳에 무려 4곳에서 손님을 벌레 보듯 하대하는 극도의 불친절을 겪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한국 문화가 익숙지 않아서 메뉴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나 뭐 하나 물어보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상인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얼굴을 붉히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고함을 치며 윽박지르는 모습이 시장 곳곳에서 일상처럼 보였답니다. 바가지를 씌워 돈은 돈대로 뜯어내고 위생관념을 시공창에 갖다 버리고 자기를 돈을 벌게 해주는 손님한테 화를 내는 이 미친 오만함.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씁쓸하고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광장시장의 타락은 이제 동네 재래시장 상도덕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대한민국 국격을 갉아먹고 외국인 관광객들 발길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저분들은 어떻게 저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태를 수십 년 동안 뒤에서 방관해온 진짜 흑막은 누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은 넷플릭스로 K-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출퇴근할 때 K-팝을 듣고 SNS에서 화려하고 맛있는 K-푸드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월드스타들이 평소에 즐겨 먹는 한국 길거리 음식, 그리고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 끈끈하고 따뜻한 한국인들의 정은 외국인들 가슴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엄청난 환상과 동경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부푼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온 외국인들한테 광장시장은 그냥 밥 한 끼 때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오감으로 느끼는 최전선이고 K 콘텐츠의 성지 순례길이었단 말입니다. 이번 사태를 터뜨린 유튜버도 영상에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토로했었죠. BTS나 K-팝 아티스트의 문화를 동경해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작 그 문화의 상징 같은 시장에서 이런 사기 행각에 타깃이 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정말 부끄러웠다라고요. 그분들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이 국적을 봐가며 물값 2배로 받아먹고 먹다 남은 찌꺼기 재활용을 하는 더러운 식당에 말귀 좀 못 알아듣는다고 고래고래 윽박지르는 상인들의 적대감이라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단순한 불쾌감이 넘어 한국이라는 브랜드 전체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절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에서 제일 큰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여행 게시판에 가보면 광장시장 겪은 외국인들의 생생하고 섬뜩한 경고 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은 관광객들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함정이다. 상인들의 눈빛은 마치 순진한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들 같았다. 절대 가지 마라. 급기야 한국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광장시장에 가서 호구 잡힐 바에는 차라리 진짜 현지인들 인심이 살아있는 경동시장이나 망원시장으로 가라. 이런 행동 강령까지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아티스트랑 크리에이터들이 수십 년 동안 피땀 갈아 넣어 만든 프리미엄 K컬처 위상이 시장 바닥에 단돈 몇천 원짜리 탐욕 앞에 완전 휴지 조각처럼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저 노점 상인들은 뒤에 무슨 든든한 백이 있길래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수많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와중에도 저렇게 대담하게 사기를 치고 오만하게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미스터리의 정답은 바가지 요금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떠리를 들고 있는 이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 바로 절대적 현금 결제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시사고별 프로그램 취재진이 광장시장에 잠입해 모듬전을 먹고 당당하게 신용카드를 딱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단 1초도 안 망설이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며 우리는 무조건 계좌이체 아니면 현금만 받는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취재진이 아니 저기 카드리더기 멀쩡히 불 들어와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저거 고장난 지 한참 돼서 안 긁혀. 이러며 진짜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카드 단말기 번쩍번쩍 켜놓고도 우리는 카드 안 받아요 하면서 막무가내로 현금을 내놓으라는 가게도 발에 채일 정도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럼 현금 영수증이라도 제대로 끊어줬을까요? 현금 영수증 발급해주세요 라고 정당하게 요구해도 이렇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완전 차갑고 퉁명스러운 안 돼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광장시장 먹자골목 한가운데를 차지한 노점상 대부분은 국가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조차 안 한 이른바 유령 상점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자체가 없으니까 카드 가맹점이 될 수도 없고 현금 영수증 의무적으로 끊어줘야 할 법적 책임도 없는 완벽한 무법지대 안에서 꿀을 빨고 있었던 거죠. 이런 현금 박치기 관행은 단순히 손님들이 지갑 열기 불편하다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거부하고 오로지 현금이랑 계좌이체만 쓸어 담는 건 아주 노골적이고 명백한 조세 포탈, 즉 탈세 수단이에요. 동시에 손님한테 맘대로 바가지를 씌워도 나중에 소비자가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수증이나 결제 이력도 남기지 않겠다는 정말 악의적이고 치밀한 방어막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법과 탈세로 얼룩진 그들만의 제국은 급기야 시장 내부에서 아주 지독한 내전까지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정직하게 살아온 합법점포 상인분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드디어 터져버린 겁니다. 최근에 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장시장 안에서 번듯하게 사업자를 내고 채소 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머니를 둔 자녀분이 피눈물 나는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정말 먹먹하게 만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광장시장에서 평생을 바쳐 장사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일어나 경동시장에 가서 무거운 물건을 떼우시고 밤 8시가 넘도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10원짜리 하나까지 투명하게 세금 다 내면서 당당하게 장사하시는데 정체도 모를 일부 불법 노점상들이 저지른 만행 때문에 광장시장 전체가 사기꾼 소굴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이분의 절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노점상들, 카드 단말기도 없이 현금만 쓸어 담습니다. 도대체 누구는 피땀 흘려 세금을 내고 누구는 법망 요리조리 피해가며 떵떵거립니까? 그동안 저 외국인들 상대로 노점상들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벌어들인 불법적인 부가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이 미치도록 꼬여버린 구조 속에 매일같이 고통받는 건 항상 묵묵히 법을 지키면서 사는 우리 선량한 소시민들입니다. 불법 노점상들이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며 불공정하게 경쟁할 때, 그리고 걔네들이 터뜨린 릴레이 바가지 스캔들 때문에 시장 전체에 파리가 날리게 됐을 때, 그 끔찍한 매출 절벽의 탑욕과 오명은 고스란히 정직하게 살아온 합법 상인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명백하게 잘못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사태가 터진 직후에 이 논란의 중심에 선 당사자들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국민들 끓는 분노에 휘발유를 통째로 들이붓는 격이었습니다. 일단 광장시장 상인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의 8,000원짜리 순대 노점에 영업정지 10일이라는 알맹이 하나 없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뒤에 방송국 취재진이 그 상인을 찾아가 마이크를 들이미니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우리가 욕심을 부렸구나, 잘못했구나 싶다라며 막 반성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성의 시간은 정말 몇 분을 못 넘겼습니다. 금세 표정 싹 바꾸더니, 아니 장사하다 보면 사람인데 헷갈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 거지. 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며 자기 연민에 푹 빠진 변명을 줄줄 늘어놓기 시작했죠. 우리 아까 과거의 기록 보면서 다 똑똑히 확인했잖아요. 이건 절대 바빠서 우발적으로 한 실수가 아니라 2022년에도 똑같이 손님들의 뒤통수를 쳤던 지능적인 꼼수였다는 걸요. 더 경악스러운 건 주변 동료 상인들 반응이었습니다. 자기들 내부의 썩은 병폐를 도려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 치부를 세상에 까발린 메신저, 즉 유튜브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기를 더 썰어 올려줬으면 돈 더 받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야? 물론 사전에 손님한테 10,000원이라고 얘기를 안 한 건 우리 쪽 실수지. 근데 그 유튜버 정말 못됐더라. 욕이 아주 절로 튀어나와. 아무리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도 그렇지 자기 채널 조회수 달달하게 빨아먹자고 광장시장 상인들 다 굶어 죽이려는 심보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심지어 상인회 관계자는 한술 더 떠서 그 유튜버가 조회수를 뽑아내려고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일부러 상황을 유도한 것 같다는 정말 황당무계한 음모론까지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중에 장사가 제일 바글바글해야 할 토요일인데 거리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간다. 그 유튜브 영상 하나 때문에 우리 시장 매출이 50%나 반토막이 났다며 자기들을 불쌍한 마녀 사냥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아주 완벽하게 시전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기를 쳐놓고 도리어 큰 소리를 떵떵 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면 이 시장에 아주 깊게 뿌리 박힌 도덕적 해이랑 병폐가 메뉴판 몇 개 바꾼다고 고쳐질 수준이 아니라는 게 딱 증명되죠. 자기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본질적으로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만천하에 완벽하게 입증해버린 꼴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묵은 분노의 화살은 선 넘은 일부 상인들을 지나 이 거대한 불법과 탈세 현상을 수십 년 동안 뻔히 알면서도 수수방관해온 관할 지자체, 종로구청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거리 양아치도 아니고 명색이 100년 시장인데 이게 무슨 국제적 망신이냐. 저런 불법 노점들을 철거는커녕 애지중지 보호해주는 종로구청이나 공무원들도 다 한통 속이다. 표 떨어질까 무서워서 범법자들 눈치나 살살 보고 있는 구청장이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이 왜 구청을 향해 다 한통 속이다라고 이렇게까지 격하게 비판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정말 기형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법적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귀에 못이 박히게 강조했듯이 광장시장 한가운데 있는 먹거리 노점 대부분은 식품위생법상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영업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현장 출동해 더러운 도마를 압수한다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고 영업정지 때릴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나 근거가 사실상 아예 없었던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걸 오로지 광장시장 상인회 내부의 자율적인 셀프 징계에만 100% 의존해야 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재판을 맡긴 격이니 맨날 3일 영업정지니 10일 정지니 하는 코미디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남발되며 그들만의 카르텔이 아주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종로구청이 직무유기했다고 엄청나게 욕먹고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 대중들이 이런 뻔한 보여주기식 대처나 사과에 콧방귀를 끼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전에 똑같이 절망적이었던 실패의 굴레를 너무나 뼈저리게 겪은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 악명 높은 인천 소래포구 사태입니다. 2024
2013년에 소래포구가 다리 몽땅 잘려나간 불량 꽃게를 섞어 팔고 바구니 무게에 물 채워서 속이는 이른바 저울치기 논란으로 전국민 불매운동 타깃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상인들이 광장에 우르르 다 같이 모여 무릎을 꿇고 큰 절까지 올리며 다시는 속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눈물의 자정결의 대회를 열었었죠. 근데 그 눈물 콧물 빼던 퍼포먼스 이후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과 몇 달도 안 지나 대게 두 마리에 무려 37만 8천 원을 부르는 살인적인 바가지가 또 터져나왔고요. 가격을 물어보는 손님한테 어차피 돈 없어서 사지도 못할 거면서 왜 찌질하게 묻고 지랄이냐 이렇게 쌍욕을 퍼붓는 막말 스캔들이 연달아 빵빵 터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들 6년 전에도 12년 전에도 이렇게 논란 터질 때마다 똑같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린 다음에 다시 똑같이 사기를 치고 다녔던 화려한 전력이 있었더라고요.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일단 대가리 받고 피하는 게 상책 아니냐. 이런 대중들의 차가운 냉소는 바로 이런 수많은 기만과 뼈아픈 학습 효과가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겁니다. 사태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정말 현실이 되니까 드디어 발등에 불 떨어진 종로구청도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이 야심차게 꺼내든 카드가 바로 노점 실명제예요. 이건 그냥 매대 앞에 이름표 하나 예쁘게 달아주는 유치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법 사각지대에 쏙 숨어 치외법권 혜택을 톡톡히 누리던 250여 개의 불법 노점들을 이제 도로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테두리 안으로 멱살을 잡고 끌어들여 지자체 정식 도로 점용 허가 대상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꽤 뼈대 있는 구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옛날처럼 손님을 속이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중대한 문제가 계속 터지면 상인회의 그 우순 자체 징계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나서 영업 허가를 아예 날려버리고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버리겠다는 막강한 통제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결제를 투명하게 하려고 77개 노점에 카드 결제 서비스를 당장 도입하고 외국인들도 핸드폰으로 정확한 정찰제 가격을 싹 확인할 수 있게 다국어가 지원되는 QR코드 메뉴판을 쫙 까는 등 행정력도 같이 들이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랑 대중들의 시선은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름표를 좀 걸고 카드기를 몇 대 놓는다고 수십 년 묵은 그 사람들의 탐욕이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겠냐는 지적이죠.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바로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 다이렉트 핫라인이랑 간소화된 처리 시스템을 만들고 딱 한 번만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도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때릴 수 있는 엄청 촘촘하고 강력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결국 광장시장도 소래포구가 걸어간 그 폭망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거라는 아주 묵직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장시장은요, 그냥 배고플 때 대충 한 끼를 때우고 쓱 일어나는 수많은 식당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0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일제강점기 수탈이랑 6.25 전쟁 잿더미 속에서도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아 팍팍한 우리 서민들 애환을 달래주고 대한민국 특유의 끈끈한 정의랑 인심을 팍팍 보여주던 정말 위대한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동전 몇 잎에 눈멀어버린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의 그 짧은 탐욕과 악질적인 기만, 그리고 행여나 표 떨어질까 벌벌 떨면서 이 거대한 불법 탈세 현상을 수십 년 동안 모른 척 방치해온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비겁함이 이렇게 합쳐서 10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올린 그 눈부신 신뢰의 탑을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지금 광장시장에 불어닥친 이 뼈시린 칼바람은 절대 운 나쁘게 걸린 1분짜리 쇼츠 영상 하나가 몰고 온 일회성 재난이 아닙니다. 그 짧은 영상은 그저 마침내 골물대로 골마 터져버린 시장 내부의 그 썩어 문드러진 상처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까발려준 아주 예리한 메스였을 뿐이에요. 노점 실명제하겠다, 무조건 카드 결제 도입하겠다, 정량 표시제 지키겠다, 온갖 그럴싸한 대책들이 빈수를 요란하듯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래포구의 그 뼈아픈 역사가 증명했듯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일회성 이벤트성 사과나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는 결국 대중들한테 더 크고 깊은 실망감이란 배신감만 안겨줄 뿐이라는 걸 정말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묵묵히 세금을 다 내고 성실하게 장사하시는 대다수의 정직한 상인분들이 더 이상 그 범법자들 때문에 억울해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K컬처의 그 눈부신 명성이란 매력만 믿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을 찾아온 전 세계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이 땅에서 나라 망신 수준의 배신감과 수모를 겪지 않도록 지금 당장 광장시장이 필요한 건 카메라 앞에서의 그 가짜 눈물 연기나 영혼 없는 사과문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불법이란 꼼수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행정당국의 정말 지독하고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 스스로가 썩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고통을 묵묵히 버텨내는 정말 철저하고 진정성 있는 쇄신 하나뿐입니다.
백년 역사의 그 자존심 높았던 광장시장은 이대로 전 세계인들의 조롱거리, 국제적 망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쓸쓸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이 뼈아프고 치욕스러운 위기를 정말 마지막 남은 동아줄로 삼아 완전 활골탈퇴해가지고 다시 국민과 세계인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인가? 광장시장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나뉘는 그 아득한 벼랑 끝 마지막 갈림길에 너무나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광장시장의 미래, 과연 예전의 그 민낯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끈질기게 파헤친 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여러분의 진짜 날카롭고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팍팍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다음 취재의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긴 다큐멘터리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감춰진 진짜 민낯을 깊이 이해하고 한 번쯤 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작은 클릭 하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진실을 취재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원동력이 되거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한층 더 날카로운 시선과 묵직한 이야기를 꽉꽉 채워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쫓는 이슈임당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